자, 이어서 정리하고 그 다음 단원 갈게요. 야, 그 사이에 객관식 문제를 다 숙제야. 그래서 정리하면 돼. 어렵잖아. 자, 갑시다. 자, 화이팅. 자, 그래서 화이팅. 자, 50 몇 번이죠? 3번부터 볼게요. 53번. 53번 보다. 자, 사회 구조는 근본적으로 갈등을 내포하고 있으면 좋지고 밑에서 불평등한 사회 구조. 우리 사회는 불평등한 무조건 갈등론은 불평등한 사회 구조. 구조가 모순이야. 우리 사회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갈등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사회 과정에서 일탈이 발생한다. 자, 노동자의 일탈은 자본가에만 요구한 불평등한 사회 구조 때문이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무슨 갈등론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54번 갈까요? 자, 지배 집단의 가치가 지배적 가치가 된다. 여기저기 마르크스. 자, 마르크스라는 유명한 말이고요. 가로 열고 갈등론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마르크스는 갈등론자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지배 집단의 가치가 지배적 가치가 된다. 그러니까 대다수가 합의한 것처럼 보이는 지배적 가치가 실제로는 지배 집단의 가치일 뿐이다 이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지배 집단의 가치가 지배적 가치가 되는 과정을 사회로 보면 갈등론. 됐나요? 오케이? 얘들아 봐봐.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게 지배적 가치지. 그 알고 보니까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더 혹사시키기 위한 가치일 뿐이야. 너 열심히 일해라. 너 성공할 수 있다라는 허위 의식을 집어넣음으로써 그들의 지배를 공고히 하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 55번 갑니다. 55번에 보면 불평등에도 순기능이 있다. 자, 불평등 두고. 자, 얘들아, 불평등 밑에 적어라. 모두 인정. 우리 사회에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은 모두 인정해. 기갈사 모두. 근데 뭐가 달라? 왜 불평등이 해졌지? 라는 관점이 다른 거야. 근데 불평등을 다 인정하지만 불평등의 순기능이 뭐죠? 열심히 살게요. 적어라. 성취 동기 자극. 1번 성취 동기 자극. 2번 인재 적재 적소 배치. 인재 적재 적소 배치. 그 다음에 3번 경쟁을 통한 효율성 높임. 다시 성취 동기 자극, 인재 적재 적소 배치, 경쟁을 통한 효율성 높임. 그러면 불평등이 가진 순기능을 강조하면서 불평등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는 관점은 뭐죠? 기능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능론자의 생각 아주 간단해. 차등 분배 기제가 있어야 우리 사회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해. 그치?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치? 우리 사회 유튜버 졸라 많이 그죠? 근데 보다 열심히 일하는 유튜버가 보다 많은 돈을 벌게 되고 너희가 많이 돈을 버는 것을 보고 시대도 성취 동기를 잡으면서 밤마다 안녕하세요 우후 우후 이런 식으로 열심히 노력하게 되고 그걸 본 태교도 작업으로서 우후 우후 이런 식으로 경쟁을 통해서 독자들은 더 재밌는 컨텐츠를 보게 되죠. 사회적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현트로지. 자, 기록론입니다. 그 다음 56번 갈게요. 근데 상상론은 불평등 뭐라고 봐요? 상상론의 불평등은 낙인. 아. 네, 그러니까 이거지. 상상론자들은 어떠한 이유로 얘가 더 많이 가졌고 더 적게 가졌고는 관심이 없어. 어떠한 이유로든 얘가 적게 가지게 된 거지 그걸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족같은 시선 때문에 얘는 더욱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이해했어? 네. 각 관점이 가지는 특징이 있을 뿐이야. 자, 그 다음에 56번인가요? 56번 볼게요. 유기체의 질병은 사회 조화와 균형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저거라 사회 문제에 대응하는 거야. 기능론자들은 유기체가 병든 것을 사회 문제로 인식하죠. 그래서 조화 균형이 아니고 사회의 문제. 그 다음에 57번에 보면 유기체 진화죠. 유기체가 진화되는 걸 기능론자들은 사회가 변화된다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잘 봐봐. 잘 봐봐. 유기체 진화를 사회 변동에 대응하면 기능론인데 우리가 맨 뒷부분에 사회문의 맨 뒷부분에 사회 변동 이론의 진화론이 있지. 그럼 진화론자들은 사회가 진화됐다는 것이 바로 사회가 변동됐다는 거고 진화는 발전하는 의미하잖아. 그래서 이 진화론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기능론자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기능론자들이 진화론을 많이 갖고 있으며 사회 진화 이꼴 사회 변동 이꼴 발전이라고 인식하는 거야.
이해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8번 갈까요? 58번을 보면, 자, 주소라 믿음 붙이고. 여러분들 초자의 실수가 이 믿음이라는 단어 때문에 믿음, 의식, 심리, 상상력 이러면 안 돼요. 오케이. 오른쪽에 주소라 사회 응집력을 높인다. 밑에 주소라 통합에 기여. 사회를 응집력을 높인다.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는 얘기야. 봐봐. 축제라는 어떤 사회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사회 통합과 응집력을 높인데 이런 기능을 수행한대. 무슨 기능론. 그게 아니라 축제에 참여한 자들이 가지는 의미가 제각각이다. 의미부여를 강조해야 상상력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것들이 그 공통의 믿음을 가지게 함으로써 종교가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고 보면 기능론이야. 됐지? 오케이. 그 다음에 59번 갈게요. 자, 59번에 보면 사회 안전망의 부작용이라고 되어 있죠? 솔직히 사회 안전망이 쉽게 말하면 뭐지? 복지제도. 그 다음에 그 부작용이 쉽게 말하면 뭐죠? 복지제도의 부작용이 뭐야? 복지병. 적고 복지병 가로 열고 효율성 낮음이야. 그러니까 과도한 복지가 갖고 오는 비능률성을 경계하는 게 무슨 놈? 그렇지, 기능론이지. 그러니까 기능론자들이 복지제도의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과도한 복지는 아까 얘기했던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데 그걸 저해한다고 생각해서 경계하는 거야. 그래서 기능론자들은 과도한 복지 하지 말자 그래. 거기에 비해서 갈등론자들은 빈곤의 책임이 개인에게 있어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 있어. 그럼 그러니까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복지 정책을 시행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하자 이러면 말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맨날 복지 늘리자, 복지하자 그러면 말등이. 복지 줄이자, 세금 주자 그러면 뭐 자유주의자, 기능론자 이렇게. 이해했어? 기능론. 그 다음에 61번 볼까요? 61번을 보면 불평등이 비정상적인 것이다. 이거는 갈등론이죠. 불평등한 사회 구조 때문에 생겼다 그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불평등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상적인 것으로 보면 기능론. 이해했지? 네. 그 다음에 64번 볼까요? 64번에 보면 봐봐.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의 모든 요소들은 잠재적으로 사회 해체의 변화에 기여한대. 이게 바로 뭐냐면 자 밑에 적어봐. 변화의 요인 땡땡. 64번 밑에다가 변화의 요인 땡땡 내부 이 말이야. 변화의 요인이 내재한다고 보는 거 무슨 말? 그렇지. 변화의 요인 땡땡 내부라고 했지? 가로 열고 불평등한 사회 구조. 우리 사회 안에 존재하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역동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회 변동의 요인이 내재한다고 보는 건 갈등론이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말이야 이게. 이해했어? 보면 시험 잘 나와. 사회 변동의 요인이 내재한다고 보는 것은 무슨 놈? 그렇지. 그 말이야 이게. 그 다음에 66번 갈까요? 60번을 보면 남성과 남녀의 역할 분화를 주고 남녀의 역할이 분화된 건 현상이야 본질이야 관점이야? 현상. 그렇지! 남자의 역할이 분화된 건 현상이야. 근데 그것을 보는 관점이 성별 특성 차이라고 보는 관점이거든 이게. 그러면 성별 특성 차이가 무슨 말인가? 이 말이야. 남자는 힘이 세니까 박하늘을 하고 여자가 힘이 세니까 집안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말이야. 그렇지. 기능적 차이에 따라서 역할이 분화된 거지. 오케이? 무슨 너? 기능론. 그게 아니라 남녀의 역할이 분화된 것은 가부장제와 같은 남성 우월적 사회 구조 때문이다. 이러면 갈등론. 그게 아니라 남녀의 역할이 분화된 것은 남자와 여자의 의미 부여의 결과다. 그러면 그렇지. 성별 특성 차이라는 게 기능적 차이에 따라서 남녀의 역할이 분화됐다는 뜻이야. 예석이는 힘이 세니까 박하늘을 하고 희재는 힘이 약하니까 집안에서 막 가구 던지고 놀고 이해했죠? 그 다음에 69번 갑니다. 69번을 보면 유대의식 약화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초보적인 실수야. 의식이니까 상상론 이러면 안 돼. 꼭 적어라. 유대의식 약화가 무슨 말인가? 아까 우리 미리가 그랬잖아. 가족이라는 것도 하나의 사회를 보는 거야. 그러면 봐봐. 가족 안에 있는 아빠, 엄마, 아들내, 딸내미가
서로 남남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유대인식 약화예요. 그럼 결국에 서로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게 유대인식인데 그것이 약화됐다는 얘기는 비슷한 의미로 상호 의존적 관계를 인식하는 것이 약화됐다는 뜻이야. 이게 알겠지? 오케이. 그러면 유대인식 약화라는 것은 상호 의존적 관계를 인식하는 게 약화됐대. 그것 때문에 가족 문제가 발생하고 가족이 해체됐대. 이런 말이잖아. 무슨 말? 그렇지. 기분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70번 보면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얘들아 봐봐. 우리 사회가 기득권 측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말과 그 이론이 기득권 측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이용될 수 있다는 말은 달라. 다시. 70번은 뭐냐면 사회가 기득권 측의 이익을 대변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사회는 기득권 측, 힘 있는 사람의 이익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뜻이야. 이거는 무슨 논리야? 갈등론이고 그게 아니라 기득론이란 이 이론은 현상 유지를 강조한 나머지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기득권층의 이익을 옹호하는 이론으로 이용될 수 있는 거야. 다시 이 이론이 기득권층의 이익을 옹호하는 이론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말과 우리 사회는 기득권층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고 비판하는 건 다른 거지. 다시 우리 사회가 기득권층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고 비판하는 건 거야. 그렇지. 그럼 가리고 기득론이 기득권층의 이익을 옹호하는 이론으로 악용될 수 있는 거지. 다시 우리 사회가 기득권층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고 비판하는 것. 갈등론. 이고 그 다음에 기득론이라는 이 이론이 현상 유지를 강조한 나머지 기득권층의 이익을 옹호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 이론이 받을 수 있는 비판과 그 이론이 사회를 보는 시각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이건 무슨 론? 갈등론이 되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여기. 자, 그다음 객관식 이제 문제 푸시면 돼요. 그리고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14쪽 갑시다. 자, 14쪽에 보면 뭐를 바라보는? 교육. 그렇지. 자, 교육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인 거지. 자, 그러면 제시문을 보니까 교육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재를 적재도서에 배치한대. 아까 했네. 그 다음에 초철아 계층 이동의 기회를 제공한대. 이게 근데 이거 긴. 이해했어? 네. 오케이. 자, 14쪽 볼게요. 14쪽에 답을 보면 교육이 계층 이동의 기회의 장을 제공한대. 그러면 교육을 열심히 잘 받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지.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갑은 뭐가 될까? 그렇지. 갑은 기운론이 되고요. 자, 7개. 교육은 기득권층의 이익을 옹호하고 기존 질서를 정당한 수단에 불과해. 즉 계급 재생산 수단에 불과해. 따라서 교육은 불평등한 사회의 구조적 모습을 고착화시킬 뿐이야. 그렇죠. 그런 갈등론이 되겠죠? 자, 풀어볼게요. 시작. 1번부터 15번까지 얼마 안 되니까 금방 푸실 것 같아요. 야, 18,000번 걸으면 많이 걸은 건가? 아니고. 화장실에 도쿄에서 이만큼 쳐걸었대. 와, 쇼핑을 엄청 많이 한 거. 좋겠다. 아니, 거기 대중교통이 비싸니까 많이 걸었나 봐. 그럼 진짜 힘든데. 맞아, 18,000이면 진짜 많이. 근데 봐봐.
오늘 김포공항 가서 비행기 탔으니까 네. 거기서 말이 안 걸었을 거 아니야. 공항에서 좀 걸었겠지? 그래도 18,000보면 뛸만한 네, 진짜 만보도 많이 걸었는데. 아 그래? 네. 만보 걷는 것도 재밌어요. 아 그래서 만보도 많이 걸어서 만보기라고 하는 거야? 진짜? 아니야. 나도 모르게 끊어졌네. 나도 처음 얘기해. 몇 번만 푸는 거예요? 14쪽만. 아, 나 10초 풀고 있었어. 결과적인 숙제. 근데 중요시 하게 된다는 게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일단 봐봐. 중요하게 본다는 거야. 25번까지 푸는 거 맞죠? 14쪽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어디까지 나가요? 응? 오늘 어디까지 나가요? 9시 반까지요. 네? 9시 아, 반까지요. 정말 최대한. 아니, 몇 초까지 나가요? 모르죠. 아, 그래요? 오늘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나 이거 듣다가 너무 약간 한 게 많아가지고 근데 6시간 걸렸어. 진짜 설마 너한테 숙제가 필기 보여달라고 보여주지 마라. 어디까지 됐니? 쌤 여기서 선생님 쌤 응? 여기서 말하는 거 뭐? 응? 응? 몰라? 들리겠지? 근데 네가 조금 얘기하면 안 들리지. 아니 근데 이 정도로 말했으면은 들릴 수도 있는데 아까 네가 말할 때는 녹화가 안 됐을걸? 지금 녹화 중이세요? 지금 되잖아. 뭔 얘기 했어? 지금 지금 아니야, 그렇게 아까 안 들어갔어. 아니 방금 얘기했어. 아 방금. 아이, 안 들어갔어. 자, 보세요. 근데 너 생각도 안 했어. 자, 갑니다. 자, 그 1번부터 15번까지 있죠? 질문. 정리했나 이제? 기가있어? 12번 또? 저 12. 또? 12번 하면 돼? 오케이. 12번 하면 돼. 정리했나 보다. 10번 볼게요. 아, 접근기의 평균이라고 되어 있죠? 줄치고. 강조 줄치고. 자, 얘들아, 아주 간단해. 그러니까 기능론과 갈등론 모두 접근기의 평등을 이제 말 그대로 해석하면 뭐냐면 누구나 교육을 발생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이 돼야 된다는 뜻이야. 기회 제공. 오케이? 그런데
기가 중에서 접근기의 평등을 강조하는 건 뭘까? 기야. 왜 그런가 하면 봐봐. 기능론자들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차이가 가정 배경 등 불평등한 사회 구조라고 봐? 아니면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차이라고 봐? 그래. 그럼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차이니까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은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면 그게로 장땡이다 이 말이야. 그걸로 끝이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공부 잘하고 못하고의 성취도 차이는 이게 국가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차이니까 기본적으로 접근 기회 평등을 강조하는 거고, 근데 갈등론자들은 생각이 달라. 접근 기회 평등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나타나는 공부 잘하고 못하고가 개인의 능력과 노력보다는 가정 배경 등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 기인하고 있는 측면이 많으므로 그것까지 정부가 개입해서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교육계를 규칙에 제공하면 끝! 오케이? 그 이후에 나타난 문제는 능력과 노력의 차이. 이게 기능론자의 생각이기 때문에 접근기회 평등을 보다 강조하는 것은 기능론자입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5초 볼게요. 종교 볼게요. 자, 종교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다수의 종교들은 남성 중심적인 규율과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 천주교처럼 남성만을 성직자로 인정하거나 요즘 이름은 위험한데. 그 다음에 유교에서 남성 위주로 제를 행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는 남성의 지배적 권위를 함의함으로써 여성을 통제하려는 의도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또한 종교는 구성원들이 현상에서 주어지는 불합리한 조건들에 대해서 체념하도록 가르침으로써 행복과 보상을 사후로 미루도록 유도함으로써 현재의 불평등한 구조를 은폐시킨다는 거죠. 그럼 결국엔 앞부분 우리 사회는 종교도 남성 우월적 사회 구조의 사물일 뿐이다. 뒷부분 종교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은폐하는 수단일 뿐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무슨 말? 네. 그렇죠. 그래서 종교를 바라보는 이 관점은 갈등론이야. 자, 그러면 1번부터 18번까지 지금 볼게요. 시작. 편집해도 돼요? 안 들었을 거야. 어? 이거 나중에 먼저 나올 때 얘기해. 시작. 종교는 악평이다가 뭔 뜻이야? 너 표시해놔? 아편 존재?
책상을 찾는다. 하고 있었어. 이거. 여기있네. 더. 상모. 저 상모하나 그 거의 완전 컷하시지만 30분 저거 9시 30분 50분. 지금 이거 영상한 지 얼마나 지났어요? 응? 아니 안 잘라도 돼요? 6시. 응. 안 잘라도 돼요? 아니 나 무조건 해줄 줄 알고 아그 생각을 못했네. 아 내가 우리 근데 뭐가 없어? 원래? 자, 보자. 선생님 저희 원래 3시간 수업이었어요? 3시간 반. 아 그래요? 응. 우리 맨날 그렇게 하잖아. 자, 15초 질문. 근데 이게 기능 갈등 둘 다 해결되면 답이 아니에요. 아니 갈등이면 다 갈등이면 5. 그렇지 않으면 X. 저 5번, 7번, 5번, 7번, 또 7번, 10. 7번. 오케이. 또 10번, 또 15, 18. 10번, 15, 18. 또. 자, 5번 갑니다. 아까 종교는 앞편에다 물어봤잖아. 왜 안 물어봤어? 아 알겠어요. 알겠어? 자, 5번 갑니다. 종교쟁이가 개인의 심리와 행동에 어떤 연주에 관심을 갖는가 상상으로죠. 가리 아니니 되겠어. 그 다음에 7번 갑니다. 중거 집단 주주고 개인의 행동에 있어 종교가 중거 집단의 전략을 주목하는 것도 상상론이에요. 다시 개인의 행동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게 종교죠. 근데 여러분들이 상호작용 과정에서의 기준점으로서의 종교를 강조하면 상상론.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분들은 매사 어떤 판단할 때 교회가 행동의 판단의 기준이잖아. 상호작용 과정에서도 나의 행동과 판단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행복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느끼잖아요. 교회 안 다녀서 모르죠? 옆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피곤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그다음에 8번 종교는 아편이다. 아편 밑에 적어라. 마약. 종교는 마약이다. 이거는 뭐냐면 종교는 현실의 불평등한 구조를 잊게 하는 마약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갈입니다. 갈. 이것도 마르크스가 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번 갈게요. 10번에 보면 이것도 상상론. 종교는 개인에게 정서적 안정과 만족감을 제공한다. 이것도 상상론. 그 다음에 15번 갈까요? 15번에 보면 종교는 왜곡된 정보를 전달해요. 비판의식을 약화시킨대. 비판의식을 약화시킴으로써 현재 불평등한 구조를 은폐시키는 거죠. 갈등론입니다. 그 다음에 17번에 보면 개인의 중거 집단, 이거는 상상론이었고요. 그 다음에 18번에 보면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의 힘을 중시하면 거시. 이거 뭐라고? 거시. 근데 거시기 때문에 갈등론은 거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O. 네, 그러면 종교가 개인한테 뭐 영향을 주거나 결속력을 강화시킨다 이러면 다 상상론이에요. 아니지. 네가 지금 계속 오해하는 게 상상론을 개인과 사회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상상론은 상호작용 과정에 주목하는 이론이라고 초점을 맞춰봐. 그러면 선지가 많이 걸러져. 네, 너희는 계속 상상론과 기획가를 볼 때 사회냐 개인이냐 이것만 초점을 맞추니까 계속 헷갈리는 거야. 네, 그러니까 5번, 7번 가지고 응. 이제 종교가 개인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종교적 행위가 개인의 심리와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러니까 얘는 분석의 범주가 어디 있어? 개인의 심리와 행동이 분석의 범주인 거잖아. 그 말과 그 다음에 종교가 개인의 행동을 구속하고 영향을 미친다는 거시적 시각은 다른 얘기지. 그래서 연계. 이게 상호작용 개인과 개인 간의 상호작용 관계. 주로. 아, 응. 자, 그 다음에 어디 보시느냐. 자, 16쪽에 보시면 자, 여기서도 이제 양적 질적이야. 뭐라고? 양꼬치.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아. 자, 봐. 자, 연구 방법에 무슨 연구가 있어?
양적 연구가 있고 질적 연구가 있죠. 얘는 무슨 방법이야? 연구 방법론이 알겠지? 앞에 봐. 수치와 계량하는 건 뭐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직관적 통찰이나 감정, 이입적 이해를 통해서 행위자의 의도나 동기를 연구하는 거. 지겠죠. 그렇지. 그거야. 방법에서 이론론은 양.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이 동일하므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니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수치와 계량화의 방법을 사회문화현상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 양적. 그래서 양적 연구를 다른 말로 공동론적 뭐라고 해요? 이론론이라고 하고, 근데 이원론자들은 질적 연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양적 연구를 비판하면서 어떻게 사회문화현상과 자연현상이 동일하냐, 사회문화현상은 인간의 가치와 의지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해석이 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다른 연구 방법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좀 이원론이야, 이원론이야. 이원론이 되겠지, 그치? 그거야. 풀다 보면 기억이 날 거예요. 자, 그러면 가를 보자. 가를 보면 데이비드 휴먼 두 현상이 시간적 선후관계를 맺고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 그것을 인과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주저라 인과관계라고 규정하는 것은 즉 법칙을 발견하는 것은 인간 사고의 습관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문화 해석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인과 법칙을 추구하는 것은 사회문화에서 지는 상황적 맥락 속의 의미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사회문화 해석의 본질을 규정하는 시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법칙을 발견하는 시도는 무의미하다. 오케이? 개인이 처한 상황적 맥락에서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지? 그럼 가는 양적이야 질적이야? 질적이고 연구 과정도 보니까 가설 설정이나 가설 검증의 과정은 없죠. 거기 반해서 나를 보면 그래서 가는 질적 연구가 되겠고요. 나를 보면 청소년 일탈을 연구하기 위해서 가족 간의 대화 빈도 일탈을 측정할 수 있는 설문문화를 개발할 때 그러면 측정 가능한 설문문화에 구조화된 질문지를 썼다는 얘기지? 그럼 양적이야 질적이야? 양적이 되겠고요. 가설 설정 및 가설 검증 과정이 그 나와 있죠. 오케이? 그래서 가설 설정하고 검증하는 나는 무슨 연구? 양적 연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1번부터 쭉 넘어가시면 몇 번까지 나오죠? 56번까지 나오는데 요거 풀고 설명하는 거 딱 끝날 거야. 알겠지? 그럼 얘네한테 돌아올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맞고 틀리고 상관없이 애매하면 체크. 됐죠? 시작.
지금 술 주는데 왜? 아니야, 여기 뭐. 알았어. 일본에서 전화질이야. 잘했어? 자, 먼저 여기 16쪽, 17쪽 질문 1번, 1번, 또 10번, 3번, 10번, 6번, 7번, 6, 7? 30번, 어? 30, 30, 15번, 어? 8, 8, 15번, 15, 12번, 12, 16, 16, 28번, 28, 34, 35, 40, 아, 17초까지 가. 26, 26, 끝? 그리고 연역이랑 기나 오케이. 연습기간 몇 번이야? 뒤에 있어. 뒤에 있어? 그럼 뒤에 하면 되니까. 자, 먼저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에 보면 좋잖아. 더 유의미한 연구 결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얘는 연구 방법론의 차이야. 양적 연구를 시행하든 질적 연구를 시행하든 의미 있는 결론을 다 도출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연구 방법을 쓰냐에 따라서 보다 유의미하다 이런 건 없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3번에 보면 실험법은 양적이죠. 참정 관제법은 질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질문지법하고 실험법은 주로 양적 자료수집 방법이고 그 다음에 참여 관찰법과 면접법은 주로 질적 자료수집 방법인 거죠. 됐죠? 얘들아 말 조심해야 돼. 얘는 연구 방법이고 질문지법이니 실험법이 아니라서 자료수집 방법이야. 그래서 양적 연구 방법에서 주로 쓰는 게 질문지법하고 실험법 같은 자료수집 방법을 주로 쓰는 거고 질적 연구 방법에서는 면접법과 참여 관찰법이라는 자료수집 방법을 주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문헌 연구법이라는 자료수집 방법은 양적과 질적 연구 방법에 모두 쓸 수 있는 거죠. 됐지? 네, 이거야. 그 다음에 6번을 볼까요? 6번을 보면 사실과 가치, 원격과 분리가 가능하다. 사실과 가치를 분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양적. 다시 우리 사회 문화현상에는 사실 문제도 존재하고 가치 문제도 존재하는데 그것을 엄격히 가치와 엄격히 분리해서 사실만 가지고 수치와 계량해서 연구하겠다가 양적이야. 알겠지?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사실과 가치를 엄격히 분리할 수 있냐?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 행위에는 인간의 가치가 내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보다 중요한 것은 행위 이면의 가치다. 그걸 이해하겠다고 질적이고. 오케이? 그래서 사실과 가치와 엄격한 분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양적. 그걸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7번 갈게요. 7번을 보시면 형이 상학적 주제라고 되어 있죠? 옆에 저 경험 X. 형이 상학적 주제는 신의 존재처럼 인간이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경험할 수 없는 걸 형이 상학이라고 해요. 그런데 잘 봐. 양적 연구든 질적 연구든 모두 사회 과학의 연구 방법이야. 알겠지? 그리고 잘 봐. 양적이든 질적이든 모두 사회 과학의 연구 방법이고 모든 과학은 경험의 과학이야. 뭐라고? 그러니까 경험할 수 없는 건 아예 과학의 연구 대상이 아니에요. 이해했어? 그러니까 형이 사학적 주제는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양적이든 질적이든 모두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이런 거는 달라. 신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걸 연구할 수 있죠. 양적이든 질적이든 다 연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비율 연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신을 연구할 수는 없잖아요. 오케이? 네. 그래서 얘는 양적, 질적 모두 주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갈까요? 8번을 보면 둘 다 과학이에요. 둘 다 과학적 연구고요. 근데 잘 봐. 둘 다 과학적 연구인데 연구자의 주관과 편견의 개입된 우려가 적은 건 이거, 우려가 높은 건 이거.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둘 다 사회과학의 연구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10번 볼까요? 10번을 보면 잘 봐. 주관적인 이해 메모.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들아 질적 연구는 어떤 이해를 추구하지? 감정, 이입적 이해를 추구하지? 이 말은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지? 그럼 요거만 기억하면 돼. 얘들아 질적 연구가 추구하는 이해는 감정, 이입적 이해를 추구해야 되는 거야. 그럼 감정, 이입적 이해는 뭐냐면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에게 감정을 이입해서 연구 대상자의 의도나 동기를 이해해야 돼. 그게 감정, 이입적 이해의 핵심이고 그러면 주관적 이해를 그러면 안 돼. 주관적 이해는 연구자 중심의 편견적 이해를 의미하는 거야. 이해했어? 이해했지? 오케이. 실로 연구 대상자 입장이 돼서 실로 연구 대상자의 의도나 동기를 이해하는 게 감정, 이입적 이해가 되는 거고 주관적 이해는 연구자의 주관과 편견이 개입된 편견적 이해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주관적 이해는 연구자 입장에서 이해고 줄치고 그 다음에 감정 이입적 이해는 연구 대상자 입장에서 이해하는 거니까 이거는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한 줄 이거야. 자, 앞에 봐.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이해를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주관적 이해를 감정 이입적 이해를 통해서 이해하는 게 질적 연구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이해로 그럴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거지. 우리는 실로 감정이입적 이해를 추구해야 돼. 연구자 자신의 입장을 버리고 실로 연구 대상자 입장이 되어서 연구 대상자의 의도나 동기를 이해해야 마땅한데 이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과 편견이 기획된 주관적 이해로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게 질적 연구라고. 이해했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2번을 볼까요? 12번에 보면 개별적인 이해를 넘어서 조철아 하나의 설명 추구 주고 이게 법칙이야. 12번에 적어봐. 하나의 설명을 태경아 어디에서 맥혔어? 아 막히게 뻐근해서 어? 안 버- 막혔어요. 버그 봤어? 뻐근해서. 뻥뻥을 해서 네. 어떻게 좀 풀어줄까요? 아 괜찮아. 과목 한 3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12번 빨리 볼게요. 좀 몇 좀 가자. 12번의 메뉴에 보면 하나의 설명을 추가한다고 되어 있죠? 이게 법칙 발견이에요. 하나의 설명을 추구한다는 게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하나의 이론으로 법칙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추구하는 게 뭐예요? 양적이고 이게 불가능하다고 비판하는 게 질적이야. 그래서 하나의 설명을 추구하는 것은 즉 법칙을 발견하는 것은 실로 불가능하며 사회 문화 현상의 진실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은 질적 연구의 입장인 거죠.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5번 갈게요. 됐습니다. 15번을 보면 변수와 변수 간의 관계의 한정 추측어 변수 간의 관계의 연구로 한정한다는 게 저라 가설 설정한다는 거야. 저라 15번입니다. 15번에 변수의 관계의 연구가 한정 추측고 이게 바로 가설을 설정한다는 얘기야. 가설은 뭐뭐이며 뭐뭐일 것이라는 잠정적 결론이지? 그러면 가설을 설정한다는 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만 집중한다는 뜻이야. 이해했어? 오케이. 그래서 변수 간의 관계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여기까지는 양적 연구야. 그 다음 새로운 사실 발견이 불가능하다. 이거 틀린 거야. 불가능이 아니라 분리. 다시 변수와 변수 간의 관계에만 집중하게 함으로써 변수와 변수 간의 관계에만 집중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사실 발견에 불리한 측면이 있다. 그걸 바로 양적 연구의 핵심인 거야.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6번까지만 할게요. 자, 16번에 보면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과 대응에 주목하는 건 질적이죠. 자, 일단 다시 한번 양적 연구도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연구할 수는 있어 없어? 있죠. 수치와 계량을 통해서. 근데 거기에 주목하고 그 다음에 그 강조하는 것은 뭐다? 질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됐나요? 네. 오케이. 자, 그럼 이거 잘 찍어놨다가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정리를 할게. 됐죠? 자, 숙제. 진짜 왜 자, 숙제 표시해. 숙제는 거기 몇 쪽이죠? 22쪽까지 숙제 오시면 됩니다. 됐죠? 22쪽까지 그 객관식 안 푼 거, 그 다음에 OS 안 푼 거 풀어오시면 돼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최저까지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가면 딱 아마 끝날 거예요. 됐죠? 수고했습니다. 왜